2025년 하반기 쥐띠 분들께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키는 것이 이기는 흐름이 되며 많은 유혹과 기회가 눈앞에 보일 텐데 섣부르게 움직이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 관점에서 보면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데 2025년 을사년의 뱀 기운과는 상극 관계에 있어 감정적인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런 기운이 더욱 강해지므로 평소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 운세를 살펴보면 지출과 투자를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수익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 확장이나 투자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돈 관리에서도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년층 쥐띠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이지만 무리해서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로 인한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화기나 신경계 쪽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과로는 금물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이 가기 전에 쥐띠가 먹으면 우환이 달아나고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쥐띠 분들에게 검은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사주학에서 쥐띠는 물의 성질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데 검은 색깔 자체가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9월이 되면 가을의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몸속 양기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신장과 방광 기능이 좋아져 전체적인 몸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인데 검은콩의 물 기운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물운 면에서 보면 검은콩은 쥐띠의 근본 기운을 든든하게 받쳐주어 돈을 모으는 힘을 길러줍니다. 9월에는 하루에 한 번씩 검은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은콩으로 만든 두부나 콩나물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삶은 검은콩을 몇 알씩 꼭꼭 씹어 드시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몸에 돌게 되고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는 9월 쥐띠 분들께 금전운을 크게 올려주는 음식입니다. 사주에서 견과류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9월은 바로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쥐띠에게는 이 금 기운이 돈을 벌어다 주는 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9월에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한 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두는 특히 뇌 건강에 좋아서 중장년층 분들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높여주어 돈 관리나 사업 결정을 할 때 실수를 줄여줍니다. 잣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덜어주어 돈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불안을 가라앉혀줍니다.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는 특성상 재물을 땅에 묻어두듯 차곡차곡 모으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루에 호두 3개에서 4개, 잣 1숟가락, 땅콩 10개에서 15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기름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후 2시, 3시쯤에 드시면 오행의 흐름상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9월의 대표 과일인 배는 쥐띠 분들에게 우환을 없애고 금전운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배는 오행상 금에 속하는 과일로
9월의 계절 기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주학에서는 금이 물을 낳는다고 하는데 쥐띠의 물 기운과 배의 금 기운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세가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가을철에 느끼기 쉬운 답답함이나 울적함을 배가 깔끔하게 풀어줍니다. 배는 폐와 기관지를 맑게 해주어 숨쉬기가 편해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기운 순환이 좋아집니다. 막힌 것이 뚫리면 자연히 돈의 흐름도 원활해지는 법입니다. 9월에 하루에 배 반 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배를 껍질째 썰어서 꿀과 함께 끓인 배숙으로 드셔도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배를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주고 밤사이 좋은 꿈을 꾸어 다음날 운세가 맑아집니다. 배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돈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추가로 쥐띠와 상극이고 궁합이 좋지 않아 2025년 하반기에 금전운이 달아날 수 있어서 멀리 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12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극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쥐는 북쪽의 물 기운을, 말은 남쪽의 불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말려버리듯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을사년의 뱀 기운이 불의 성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말띠와의 충돌이 평소보다 훨씬 격해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쥐띠 분들이 말띠와 함께 사업을 하거나 돈 거래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서로의 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쥐띠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말띠는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함께 투자를 하면 쥐띠가 신중하게 검토하려 할 때 말띠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띠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할 때 쥐띠는 위험하다고 말리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말띠의 성급함이 쥐띠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말띠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위험한 투자나 사업에 뛰어들기 쉬운데 쥐띠가 이에 휘말리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띠는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쥐띠가 억울한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에는 말띠와의 모든 금전 관계를 가능한 한 피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제3자를 끼고 명확한 계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와 쥐띠의 관계는 서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맞지 않는 궁합입니다. 사주상으로 양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토는 물을 흡수하고 막아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쥐띠의 물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런 상극 작용이 더욱 강해져서 양띠와 가까이 지내면 쥐띠의 운세 자체가 막히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양띠는 본래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이 강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쥐띠와는 사고방식부터 다릅니다. 중장년층이 되어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양띠는 나이가 들어도 꿈과 이상을 중시하고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쥐띠는 안정과 실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함께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서로의 목표와 방법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해집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도 양띠와 쥐띠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입니다. 양띠는 돈보다는 마음의 만족을 우선시해서 좋은 것, 예쁜 것, 마음에 드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획보다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서 절약을 중시하는 쥐띠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띠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쉽게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에 쥐띠가 연루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는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의 착한 성격상 이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데 한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의존하려 하는 양띠의 특성상 쥐띠가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런 패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양띠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금전적인 도움은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매번 호환석 팔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팔찌로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2주간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쥐띠와 직접적인 상극은 아니지만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닭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쥐띠의 물 기운과는 나쁘지 않은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닭띠의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쥐띠와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을사년의 복잡한 기운으로 인해 이런 성격적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서 서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닭띠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고 자신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 쥐띠는 융통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해서 닭띠의 경직된 태도를 답답하게 느낍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서로의 고집이 더욱 세져서 한번 의견이 엇갈리면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사업이나 투자 면에서도 닭띠와 쥐띠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닭띠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움직이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서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데 닭띠의 느린 결정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닭띠의 비판적인 성향입니다. 닭띠는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쥐띠에게는 무시당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닭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콕 집어 말하는 성향이 있어서 함께 일하는 쥐띠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닭띠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고 조금의 손해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쥐띠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런 성격적 충돌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닭띠와의 사업적 관계나 공동 투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